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은 혹시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너무 기억하기 싫은 그런 창피한 일들 말이에요. 많죠. 먼저 궁금해요. 학생회장님 어떤 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게 한 번씩. 기억에 남는 것들은 너무 창피한 것들도 많지만 기억나는 옛날 면접 때 좀 기억이 나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그 20대 그때 그 시절에 어떤 회사를 면접 보는데 그 회사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갔는데 항상 저는 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난 면접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면접 보면서도 되게 잘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회사에 대해서 갑자기 그 대표님이 회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전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회사에 대해서 너무 대충 보고 왔는데 어떤 회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회사 이렇게 책장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걸 보신 사장님께서 갑자기 더 이상 기분이 나빠서 나는 같이 면접을 볼 수가 없다. 회사에 대한 너무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면접이 딱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괜히 미안하고 이분 괜히 시간을 빼앗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남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도 입사 면접 할 때 공부를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탈락하신 거죠 그때? 탈락했죠. 네.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탈락을 했는데 면접 전문가가 되게 계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게 말이죠.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진짜. 네. 근데 이 실수 결국 지나가면 다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20대 요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창 실수를 해야 될 때고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또 나이 들면 실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와서 제가 이렇게 또 나이를 많이 든 건 아니지만 또 지나가 보면 실수할 때가 또 그리워요. 그렇군요. 요즘은 실수 안 하려고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살게 되다 보니까 그냥 실수해가면서 발전하고 이런 시대가 좀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연륜이고 연륜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좀 모든 걸 초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겨갔습니다. 네,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 참 멋지고 좋습니다. 요즘 그 학생들 보면 워낙에 또 취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취업이 힘든 거를 너무 이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떨어지게 되면 한 달 동안 쉬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일일비하지 말고 좀 꾸준하게 좀 실패를 거듭하고 좀 더 나아지는 점들을 좀 더 발견하고 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역시나 학생회장님의 덕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군요. 네, 저도 좀 더 힘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어디를 또 지원을 하는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하게 됐는지 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지원자는요, 한국수력원자력의 기계직군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 한수원에 기계직군 학생을 했던 좀 기억이 나네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처음 시청한 취준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회사 소개를 좀 다시 해주시죠. 우리 삼촌께서 해주시겠어요? 전력계의 큰 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름에서도 알듯이 수력원자력 발전소 운영하는 곳이고요. 특히 여기는 요즘 핫한 그 이슈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인데 여기는 이미 2005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면 한국수력원자력 입사를 위해서 공기업 면접 어떻게 좀 다를까요? 좀 특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시사 상식 면접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필기 시험에 따로 있습니다. 원래 NCS 직업기 취업력 위주로 보는데 여기는 상식이 따로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 면접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한국수력원자력에는 또 창의 면접과 영어 면접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겠네요. 공기업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성 면접은 최종이죠. 그 사람의 인성 중요하고 공기업의 인성이 중요하죠. 윤리성, 책임감, 도덕성 이런 거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인성 면접은 이제 그 인재상, 우리 회사 인재상에 맞는지 그 다음에 또 팀워크, 팀워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구성원들과 잘 어울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진실성이 있는지 특히 기계설비 이쪽은 기업에서 그 보안사 특히 연구개발 지원하는 친구들은 근무처가 비밀
필요한 네. 기업에서 그 비밀로 지키는 그런 곳이 네.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진실성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인성.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는 진실만을 얘기를 해야 돼요. 꾸며서도 안 되고 거짓말하면 이 인성 면접관들이 눈동자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면 눈동자 그렇죠. 이렇게 한번 위로 올라갔다 오죠. 이제 그런 것까지 하는 네. 거고요. 두 번째 창의 면접, 영어 면접은 창의 면접이 왜 수력 원작에서 중요하냐면 여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곳이에요. 네. 요즘 수력 원자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진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좀 맞습니다.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창의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의 면접을 보고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영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어 면접이 뭐 네이티브 정도는 아니고 창의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직무 지식 및 시사 상식 면접이 또 있겠는데요. 뭐 요즘에 공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1차 면접에서 아예 공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질문 없이 그냥 진짜 전공 질문만 딱딱딱 던져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 보통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대 학생들한테 공기업을 준비할 때 좀 조언을 해준다면은 보통 기사 자격증을 또 취득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접에 가까울 수도 있고 네. 이 기사 자격증에 준하는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면접이든 또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을 보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사 시험을 준비를 그 텀 합격하는 어떤 그 때쯤에서 이렇게 한번 공기업을 적절하게 빨리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아니면 본인이 지금 현재 그걸 취득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수준의 지식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할 때는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그걸 취득한 후에 또 유지하는 건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한 번씩 보고 그 제가 한번 이 합격한 친구도 좀 봤더니만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뭐 역학에 관련된 부분이 자기 전공에 관련된 것은 몇 번을 계속 돌려서 막 문제도 한번 다시 네. 풀어보고 다시 한번 계속 스터디해보고 하면서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거 갑자기 한 번에 다 하긴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준비하는 것 또 어차피 기사 자격증이 좀 거의 대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직무 지식을 좀 준비한다면 직무 면접은 뭐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재무나 이런 쪽이면 이 직무 관련된 전공 지식도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또 애매한 학과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영문과 학생한테 갑자기 영어 문법을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직무하게 되면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체로 그럴 때는 회사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일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시사상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대체로 준비를 하자면 평상시에 좀 신문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좀 좋겠다. 네. 왜냐면 이게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말하기에는 대체로 학생들이 좀 뭔가 약간 논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신문에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어떤 시사 이슈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정치적인 이슈 같은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네. 이야기를 요즘에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호불호가 나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하고 토론인데 프레젠테이션하고 토론은 단기간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건 이제 평상시 모습이 나오는 거고 특히 그 프레젠테이션은 그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보면 토론도 마찬가지지만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주제를 주고 준비를 시키잖아요. 네.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20분 시간 주고 100분 토론 나가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나는 찬성하는데 또 반대 역할도 주고 뭐 이런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미 문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발력을 발휘하고 그런 걸 하다 보면 네. 이 사람의 많은 것들이 평가가 되는 그런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지식 같은 것도 평가가 되니까 너무 고집을 부리거나 면접관들이 또 지적을 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점수 많이 깎이는 사람들이 어수선한 겁니다.
손을 너무 많이 쓰거나 움직이거나 네. 뒤를 잡고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토론은 그거랑 구별을 하셔야 돼요. 토론 배틀. 토론 배틀은 그렇군요. 싸우는 거죠. 네. 누군가 상대방을 이겨서 뭐 결승에 올라가고 그런 건데, 기업에서 토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토론을 하는 건 기업형 인간인가를 좀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기업에서 토론할 때는 서로 상대방 존중하고, 특히 요즘 이제 그걸 많이 하죠.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많이 네. 하다 보면 모든 의견을 다 존중하고 기록을 내놓고 그런 거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그게 말이 되니?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격적 성향이 있진 않나,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모습이 안 보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좀 시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평상시에 시사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따로 준비를 할 필요는 없는데,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 뭐 일주일 후에 토론이 잡혔다 그러면 최근 3개월치 신문 사설은 한번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견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결론을 융합된 네. 결론을,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토론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정말 두 분 너무 고생해 주셨는데요. 네. 토론 면접과 토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작년에 하반기 특집으로 맞습니다. 또 했기 때문에 네.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가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이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수도 엄청 높더라고요. 네, 보고 많이 그렇습니다. 도움이 네, 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그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기업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지원자는 취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에 재학 중인 권모윤입니다. 파원 분위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대 발전회사인 카페에서 되게 쉽지가 않을 텐데. 기계설비 정비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실내에서 보통 촬영을 많이 하는 현재 야외 네. 수력 촬영. 원자력은 쉽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 전력 쳐다보니까. 생산의 주축을 담당하고 혹시 있습니다. 새벽 6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운영 지원 계약을 하는 등 사업의 무대를 글로벌하게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잘한다. 저는 잘하네요. 다음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강남의 한 사옥에서 보시죠. 되게 재밌어요. 시설관리부서의 기계설비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일, 주, 월, 계절별로 적절한 설비 운용과 꼼꼼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학과 과목을 통해 초음파 현미경을 이용한 재료 내의 잔류응력 평가에 관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쓴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비파괴 검사가 기계설비 안정성 검사에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두 번의 해외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해외 현장 실습을 하였고, 두 번째는 체코 공과대학교로 해외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직무 이러한 적합성을 경험을 잘 바탕으로 보여주네요. 새로운 네.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력 원자력에 자신이 필요한 있습니다. 내용만 이렇게 얘기를. 네. 아직까지는 역대급 지원자인데요. 특히 공대생 중에서는 일본어도 잘하는. インターンシップをした経験があります。教授のもと助手として仕事をして、また機械設計関連のプログラム、キャティアおよびたくさんのことを学びました。これらの私の経験を生かし、海外どこでも新しい環境に迅速に適応できる自信を持っています。 저는 메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업을 들을 때나 일상생활에서도 근데 저는 역량이나 꼼꼼히 노트 성격 정리하는 가지고 습관을 이 가지고 친구와 있습니다. 맞는 거죠. 꼼꼼함. 일본 해외 현장 실습 당시에도 앞으로 저와 같은 후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카티아 프로그램 한일 버전의 책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이렇듯 저는 저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에도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한 점검과 끊임없는 설비 개선을 통해 엔지니어링의 역량과 기술력, 즉 핵심 역량을 높여 최고의 기계설비 정비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잘했네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회사하고 직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참 잘한 것 같아요. 역대- 네. 기대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전공 능력도 네. 뛰어난 것 같고 발음도 좋고요. 네.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역량을 미리 네. 다 숙지를 이미 한 것 같고요. 네.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잘 영상으로 편집해서 네.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학생들한테 직무 적합성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말을 할 때 요걸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녀 배치도 참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기업에서 이걸 서류 전형에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자기 셀프 영상. 그렇죠. 다 보이잖아요. 성격까지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군기 플러스 밝음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자소서에는 사실 판단하기 힘든데 네. 적극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들. 친구는 사실 뭐 어디를 내놔도 정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영상 보니까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서류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력서 컨설팅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학력상에서는 네.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편입을 좀 했네요. 편입을 했는데 약간 그 공백이 살짝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또 질문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일을 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왜 편입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경력상이 좀 있고요. 네. 교보 리얼코에서 일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시설 유지 쪽이라서 이게 설비부터라서 좀 업무의 어떤 유사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자격사항도 보면 이제 영어 기준 넘었고 네. 또 산업기사 자격증도 있고 네. 잘 쌓아왔네요. 네. 네. 뭐 필요하다면 뭐 기사 자격증 정도를 하나 정도는 더 취득해 보는 게 어떨까 네.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 다 준비 잘 된 것 같고요. 네. 네. 기입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기입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갈까요? 네. 첫 번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어떤 경력을 기술하는 그런 문항인데요. 네. 교보 리얼코에서 일했던 부분을 잘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은 뭐 학생이 이 정도 수에 썼다라면 굉장히 전 잘 쓰지 않았는가. 일단은 1-1에서는 자신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좀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줬고요. 네. 1-2에서는 또 쓴 걸 보게 되면 앞으로 내가 기계직에 걸맞는 부분과 좀 유사점이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자신이 했던 업무를 네. 좀 이렇게 나열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이 약간 이제 자신 했던 일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좀 읽었습니다. 약간 네. 점검에 있어서 주의력과 직관적 판단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주의력과 직관적 판단을 통해서 뭔가 본인이 일을 잘 수행했던 경험을 쓴 걸 보고 네. 참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다. 사실 이런 표현 쓰기가 쉽지가 않죠. 네. 네네네네. 전 못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직관적 판단. 네. 그 대신 좀 아쉬웠던 건 표현이 네. 두 번째 줄에 적절하게, 꼼꼼히, 그 다음에 운용에 힘썼다. 이런 것들이 이 직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좀 그러니까 사례를 써주든지 그쵸. 어떤 기준, 적정 온도, 뭐 온도를 체크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 단위로 체크했다든지 무엇을 한 건지 이제 목적어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그냥 적절하게 뭐 했다라는 게 사실은 착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들은 조금 약간은 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을 네. 처리한 그 항목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네. 공기업에서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응원단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썼네요. 메인 테마 자체는 이제 일본에서 원정 응원에 관련된 좀 이야기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우리 축구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은 뭐 빨간 이렇게 하염을 뭐 터뜨리게 네. 폭죽을 날리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소재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항상 저는 뭐 이 엔지니어 직무인데 이런 거 써도 되냐 근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뭐든지 네. 네. 어떤 친구는 연구개발에 지원을 하는데 아카펠라 동아리를 할 때 네. 뭐 갈등이 있었던 내용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합격하고 그래서 뭐 소재도 뭐 아주 괜찮지 않았을까. 네, 소재도 괜찮고 통염을 터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이끌었던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도 이 사람이 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갖춘 사람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번으로 넘어갈까요? 아까 그 이력서에서 관심이 있었던 경험이 나왔네요. 체코공과대요. 네.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써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3가지를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 해외 교환 학생의 목표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첫 번째가 전공의 다양한 방법, 뭐 두 번째가 자신감, 세 번째가 유럽 문화를 배우는 건데 지금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한 거는 어떤 회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밖에 없어서 내용이 저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집중해서 얘기를 쓴다고 그런 게 언급을 하고 좋았겠네요. 그 다음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의 어떤 인재상 어떤 부분을 좀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냥 인사 담당자도 다 알겠지. 이건 어떤 것을 강조하는 건지 이해하겠지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본인의 인재상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가 된 사람인지 어떤 부분에 맞는 건지를 명확하게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계속 네. 무슨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유럽 문화를 배우고 뭔가 처음부터 뭔가 약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고려는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보면 이제 글로벌 마인드라든가 네네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소재를 쓰진 않았나 또 뭐 굳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그 한 항목당 3개씩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5개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수고를 많이 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아니 근데 이 정도 잘 쓴 거죠. 네. 네, 제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주 괜찮은 사람 같다는 어떤 느낌, 그리고 준비가 네. 잘 된 사람 같다는 어떤 느낌을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괜찮은 수준의 자소서를 또 저희가 오랜만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네,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우리 오윤 씨의 그 서류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짐작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노래 한번 시켜볼 것 같아요. 노래요? 왜 그렇죠? 이 친구 아까 그 셀프 영상에 보니까 말하는 게 이게 좀 군인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유연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혹시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미에서 저는 한번 노래 한번 시켜볼 것 같아요. 제가 면접관이면. 네. 면접에서도 계속 군기 잡힌 모습만 보여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신나게 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면접 딱딱한 직무에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다양한 국가들 중에서 체코로 하필이면 왜 갔는지 뭐 체코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관련된 전공 분야로 그렇게 되게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학교는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뭐 독일을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이런 기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체코인지 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계 자동차 공학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보통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분야들이 대체로 뭐 현대자동차 같은 어떤 회사들을 가고 싶어하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수력 원자력은 그 책임은 막중한데 업무 강도나 이런 거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되게 활동적이거나 뭐 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거나 이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왜 자동차 회사를 더 좋아했었을 것 같은데 왜 여기를 왔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 특별히 여기에 온 어떤 지원 동기를 더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친구가 꼼꼼하다고 했는데 사실 뭐 영상에서는 보여줬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생활 습관들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설비 정비 같은 경우에 꾸준히 뭔가 그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길게 해온 것들이 혹시나 있는지 한번 네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 네, 그럼 오윤 씨 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될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기업 이런 면접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만한 그런 질문들이 뭐가 나올까요? 그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런 설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관리 감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체로 협력 업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협력 업체와의 관련된 좀 상황 면접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번 후기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실제로 그런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학교에서 굉장히 어떤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협력업체 그 소속인데 같이 한번 술 한잔 하자,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된다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어떤 좀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제가 답을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궁금합니다. 네. 제가 봤었을 때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좀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또 공적인 측면도 다루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은 요즘에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김영란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위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회사 선배님들께 혹시 한번 물어본 다음에 굳이 선배들이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만약에 해주는 정도라면은, 그것이 갈래라면은 가볍게 식사를 하되 대신 계산은 다 따로따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선배한테 본인의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 말하지 않고, 또 이 식사 자리도 어쨌든 간에 공적인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식사의 어떤 것도 좀 가급적이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도 수준에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다 이런 네. 상황 질문들이거든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질문의 유형은 결론적으로는 공적인 어떤 차원에서 말을 한다면 제가 볼 때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좀 의식 같은 걸 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면접 또 예상 질문까지 또 저희가 네. 나눠봤는데요. 우리 권호윤 씨 정말 실제로 면접 잘 할지 궁금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참 기대되는 친구인데요. 직접 또 만나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